자, 다음은 수학생 모시겠습니다. 수학생은요, 저희 학원의 대표 강사이고 이투스하고 스카이에드에서 인간 강사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던 이은태 선생님 모시고 자세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근무하는 분이에요. 모시고 근무하는 분. 저희하고도 함께 오래오래 가기로 했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도 같이 책임지고 관리할 겁니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무대 울렁증이 좀 있어서 좀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치구민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수학 강사 이혜태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선정고 승실고 이제 수학 분석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어머니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사실 제 영역이 아니긴 한데, 혹시 제 설명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그러면 또 사진 갖고 하는 건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과 일단 소통은 잘 되세요? 네, 지금까지 설명회 때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나눠봤는데, 한번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어갖고, 아이들과 소통은 잘 되세요? 네. 아, 그래요? 근데 보통은 소통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들하고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략적인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제 친구가 나빴어요. 아이한테.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는데 쟤는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갖고 아이와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언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제 얘기도 잘 안 듣고 저한테 뭐 오은용 선생님 나셨네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이들과 이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어머니들이 나는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쟤는 왜 그러지? 이거는 정말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저도 이제 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저희 아들이 게임을 그렇게 해요. 어머니들 아들들도 그러시나요? 네. 그럼 정말 미친 애처럼 게임을 하더라고요. 새벽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교재 연구가 좀 늦어질 때는 집에 막 새벽 4시 5시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도 막 게임을 혼자 하고 있어요. 골방에서. 심지어는 저한테 걸릴까봐 불을 꺼놓고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그걸 막 뭐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나이 때 오락실을 그렇게 다녔더라고요. 그때 저는 저희 누나가 엄청 무서워가지고 저희 누나한테 머리끄댕이를 잡혀서 끌려간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게임을 배워봤어요. 아이가 하는 게임이 이제 롤이라는 게임인데, 그 롤이라는 게임을 저도 배워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롤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도 좀 이해가 되고, 아이도 제 말을 귀담아 듣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수학 설명회도 이런 얘기하는 거 좀 웃기긴 한데, 어머니들이 이제 저는 사실 댁으로 돌아가셨을 때 엄마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선생님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고, 학원이고, 집이고,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반드시 어머니가 돼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중에 저희한테 아이들을 맡겨주시면 반드시 어머니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너는 왜 공부를 안 해? 뭐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고요. 어머니들은 왜 공부가 안 돼? 이렇게 물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머니들이 크게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막 떨려요 지금. 네, 그래서 일단 자, 선정고 승실고, 이번에 지금 선정고 승실고에 아이들을 지원시키실 생각이세요? 그럼 어머니들 알고 계시는 선정고 승실고는 어떤 학교인가요? 저희의 분석에 의하면 사실 저희가 저기 홍은동에 학원이 하나 있어요. 그쪽에 이제 충암고랑 명지고가 있죠. 근데 충암고, 명지고에 비해서 사실 이 부산동 쪽 학교들이 저는 사실 좀 덜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저희 분석으로는 이쪽 학교들이 훨씬 더 의식 있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 같아요. 일단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고도 그렇고 승실고도 그렇고 충암명지와 비교해 본다면, 사실 충암명지는 수학 내신을 따기가 너무 좋아요. 네, 정말 너무 좋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제 설명에 들어보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늘 하는 얘기 그래요. 이제 제가 아까 어머니들한테, 어머니들은 댁에서 어머니가 돼주세요. 저희는 선생님이 할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럼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수학 강사의 역할? 그럼 수학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수학 강사들은 뭘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머니들 표정이 강의는 네가 하는데 왜 우리한테 그걸 물어봐? 라고 뭐 그런 표정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수학 강사의 역할은 일단 뭐 수학을 잘 가르친다.
뭐 요거는 당연히 저희가 강사로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강의를 잘해요, 어머니. 생각이 좀 이상하게 생겨서 그렇지 강의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아이들과도 굉장히 이 갭이 좁은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제 생각에는 학원 강사가 그러면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선정고예요. 선정고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그럼 저희가 할 일은 뭐냐면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학원이 할 일은 선정고 시험 문제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그 다음 시험에 대비를 좀 더 원활하게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암 명지보다 사실 선정 숭실이 내신 단계가 좀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신 대비 시험이 좀 더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는 충암 명지는 저희가 일반 설명회 1차 때 제가 설명회를 쳤어요. 그때 오셨죠? 아, 제 눈썰미가 좋아요. 어머니도 오셨죠? 아, 그쵸. 두 분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근데 그쪽은 시험 문제가 부교재와 교과서에서 거의 90%가 나와요. 그것도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정말 무성의한 충암고. 아, 이건 영상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무성의한 충암고, 그래서 조금 의식 있는 명지고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충암고는 숫자도 안 바꿔요. 그냥 부교재는 문제를 그대로 갖다 넣어요. 무서울 정도로. 정말 겁이 날 정도로 똑같은 문제를 갖다 놔요. 명지고는 숫자는 바꿉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명함이라는 죄송해요. 명지랑, 울렁증 있어서. 충암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시험 문제를 여기서 낼 테니까, 니네가 요것만 공부해갖고 와. 하면은 일단 90점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시험인데, 선정과 숭실은 어떨까요? 대충 뭐 문맥을 파악하시면 대답이 나오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신을 따기는 사실 숭실 선정이 학생들 입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데, 입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입시는 이쪽에 조금 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선정과 숭실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맨날 하는 설명회 때 하는 게 너무 진부해서 제가 오늘 사실은 엄마로서 역할을 한 번 더 추가를 시킨 거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질문이 안 읽으셔도 되고요. 요것도 괜찮아요. 저희가 볼 건 뭐냐면, 자, 요거죠. 그래서 숭실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학년 지금 내신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학원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성적고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내는 게 저희가 하려고 했죠. 근데 진짜 애를 많이 먹었어요, 선정고. 왜냐면 선생님들께서 문항을 좀 과도하게 바꾸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것도 얌체 같은 게 바꾸기 어려운 건 안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바꾸기 쉬운 것들을 과도하게 바꿔서 약간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선정고에서는 좀 보였어요. 그런데 그나마 선정고는 괜찮은 게, 보시면 교과서 75%,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에서 25%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선정고 문제 난이도가 제가 개인적으로 2학년 문제 난이도는 좀 어려워요. 제가 풀어봤을 때는. 사실 절대적인 난이도만 본다면 예일여고와 선정고를 딱 빗대봤을 때 두 학교 중에 어디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슷한 난이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선정고는 난이도가 어려운데, 그나마 2학년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선정고는 부교재가 나와요. 그 부교재 안에서 25%를 채워줘요. 근데 1학년은 부교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교과서만 달달달 돌리고 시험을 보러 가면 75점을 받는데, 이때 이제 어머니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 87점 피던 친구가 3등급 나왔어요. 그 말은 즉슨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도 점수를 좀 땄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선정은 교과서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이거는 저희 내신 교재예요. 저희 내신 교재에서 25%는 사실 좀 거짓말이고요. 한 2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의 폭을 좀 과도하게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고 같은 경우는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상태나 수학 공부를 게을리 한다면 내신에서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학교예요. 일단 그렇게 개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정고 시험 문제는 사실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풀라고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벌써 표정들이 많이 긴장되어 계시네요. 네, 제가 풀 것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보세요, 어머니.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디테일 버전은 어머니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이 다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대교과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제 보시면 숫자가 좀 변했어요. 10 자체가. 맞죠, 어머니? 여기는 미지수가 두 개 들어갔죠? 아, 미지수랑 여기 이렇게 할게요. 여기 A 있죠? 여기 B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맥이 다 똑같아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보세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죠? 그럼 여기는 이 문제랑 여기는 이 문제는 난이도 자체가 어떻다? 동일한 난이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 수 있는 학생은 여기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근데 이 비율이 75%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풀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냥 언뜻 봐도 똑같죠? 안 푸셔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는 알파벳 문자와 5제곱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 정도 알면 돼요. 딱 비교.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함정이 뭐냐면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보세요. 교과서에 없는 문제. 근데 문제가 언뜻 봐도 앞에 있는 두 문제에 비해서 어떻죠? 어렵죠. 앞에 있는 두 문제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비스무리하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이 문제가 센 C단계에 있는 문제예요. 그 말인즉슨 선정고 선생님들은 교과서 이외에 시중교재를 참고하고 그리고 1학년 모의고사 문제 참고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 비율 자체가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아이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러 가서 7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은 70점이면 좋은 점수인가요? 아까 등급에서도 말해주고 있죠? 70점이면 그냥 교과서 정도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나머지 25%에서 점수를 최소한 몇 점을 더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87점이었어요. 그럼 12점을 더 받아야 3등급인 거죠? 그러면 대략 18점에서 20점 이상을 더 받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 이외 25%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중에 있는 책 적어도 3번은 풀어봐야 된다. 거기에 모의고사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학의 학습량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많죠. 근데 이것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간고는 정 안 되면 그냥 답만 외워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선정 절대 안 되죠. 왜냐면 모든 문제의 숫자를 다 바꿔놓고 심지어 표현도 바꿔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줄 아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절대적인 난이도가 매우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를 한 학생들은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선정고 같은 경우는 공부를 조금 해야지 점수를 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그런 1학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선정고가 이런 느낌이라면 숭실은 어떠냐? 숭실은 보세요. 여기서 이제 어머니들이 좀 살짝 좌절을 하실 수 있는데 숭실은 교과서 50% 나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만 달달달달 틀고 돌리고 들어가면 50점이 맥스란 얘기예요. 물론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교과서만 틀고 들어간다 해서 교과서만 맞추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근데 교과서만 달달달달 틀고 들어간 아이들이 실제로 모의고사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준킬러 문항, 킬러까지는 안 갈게요. 준킬러 문항이나 센수학에는 C단계 문항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매우 떨어져요. 왜냐면 그만큼 문제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들이 찍어서 맞히는 거 정도가 그 아이들의 실력일 건데 그럼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70점 받으면 맥스예요. 하지만 순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70점, 80점이라는 점수로는 등급 커트라인의 한 3등급 원점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1학년 올라가서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수학에 3등급 받았어요. 그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3등급이면. 자, 등급 환산을 잘 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숭실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와 시중교재에서 나머지 50%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숭실고 역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 말은 숭실고도 역시 부교재가 없어 1학년. 그러니까 작년 올해는 그랬어요.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나마 저희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부교재가 좀 있으면 좋거든요 사실은. 근데 숭실고도 선정고도 부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나머지 50점의 점수를 획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인 학습량 자체가 많아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신에 그럼 이제 어머니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아니 충원과 명지는 부교재가 있어서 내신을 쉽게 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지금 숭실과 선정은 그게 아니란 얘기네?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모두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죠. 결국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점수를 따는 거고 안 하는 학생들은 점수를 잃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신만으로 해서 내신을 잘 따면 대학입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점수를 잘 받아야 돼요. 최저도 맞춰야 되고 결국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명지 중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수능에서 굉장히 애를 먹어요. 2학년 때 공부를 잘못한다면. 근데 이쪽 아이들은 그나마 그쪽에 비해서 없어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점수를 딸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등급을 갖고 있는 학생이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사실은 높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를 대학에 보낼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쪽 선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머니들의 기준치가 사실 어느 정도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에 대해서 저도 저희 아들의 미래를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희 아들이 이름이 이하론인데요. 예쁘죠? 반응 좀 해주세요. 예뻐요? 네. 그래서 아론이는 저는 솔직히 인성만 하면 좋겠어요.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어머니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빠가 수학 선생님, 또 저희 집사람이 상학과 나왔어요. 엄마는 역사를 잘할 텐데 그럼 아이는 수학과 역사는 일단 잘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아들 지금 아직도 인수분해도 못하고 있어요. 인수분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우는 건 그때 배우는 게 맞지만 어머니 애기들 잘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인수분해 정도는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인수분해도 아직 못하고요. 저희 둘째 이름이 제론인데 제론이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아직 구구단을 못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싶진 않아요. 그냥 아빠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인서울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짜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어떤 기준점이냐에 따라 사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는 그래도 좀 좋은 대학을 보냈으면 좋겠고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쨌든 끝까지 가서 좋은 성적을 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 이 두 학교의 선택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사실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 안 하잖아요.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럼 모든 아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요? 그럼 어떡하셔요? 집에서 공부하는 걸 바라지 마시고 학원으로 밀어넣으세요. 생각보다 제가 좀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게 다정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또 학생들이 저를 되게 무서워해요. 제가 체격이 좀 커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면 아이들이 정말로 밥을 먹으러 가려다가도 와서 공부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통제가 되는 학원이 저희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 너무 막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그냥 저희한테 언지를 주시면 학원으로 저희가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아이가 솔직히 학교 끝나면 요즘에는 5시잖아요. 뭐 빨리 끝나면 4시에요. 4번에서 10시까지 공부하다 집에 가면 사실 조금 쉬어도 되죠. 근데 그것도 1학년 때만 그래요. 아이가 스스로 이제 내가 좀 뭔가 해야겠다 라고 느끼면 집에 가서도 책을 볼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에 학원에 어느 정도 좀 믿음을 갖고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래요. 그러면 숭실은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자, 숭실은 선정에 비해서 어때요? 풀지 마세요. 펜 들지 마세요.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죠? 이 정도면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만 살짝 바뀌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똑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시면 완전 똑같아요. 지금 읽어보시면 똑같은 문제를 넣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도형 문제를 사실 바꾸려면 힘들어요. 선생님이 안 바꾸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가 교육청 모의고사를 그대로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숭실도 그렇고 선정도 그렇고 아이들이 내신에서 그래도 우리 아이가 최소 3등급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1등급, 2등급을 나중에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반드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의고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1학년 교육청 모의고사.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별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어요. 왜냐면 1학년은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1학년은 시도별 교육청 모의고사를 같이 풀게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1학년인데 어머니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1학년인데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5월달에 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3월달에 한번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그 모의고사는 범위가 어디죠? 네, 중학교 내용이에요. 그거 풀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용에 그래도 들어가려면 적어도 6월 이후에 보는 모의고사를 풀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해는 아니죠. 전해나 전전해. 근데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저희 학원의 또 하나의 장점이 뭐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수학 선생님이 있는 것도 있지만 반응해 주세요. 네,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 학원의 정말 큰 장점은 바로 교재예요. 그래서 어느 학원이나 다 교재를 만들어서 쓰긴 하지만 저희 교재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는 내신 시즌에 교재 작업에 들어가면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교재 작업을 해요.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다 달라붙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평균적으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4시에서 5시입니다. 오후 아니에요. 오후면 수업 전에 집에 가는 건데 그건 아니고 저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만큼은 출근을 보통 11시 이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11시 이전에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제 나이 든 사람이 나와 있으면 가장 불편하겠죠, 그 친구들이. 그래서 거의 내신 기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교재 작업은 선생님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만드는 교재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책이 스텝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스텝 1은 뭐냐면 교과서로 만든 유형별 학습이에요. 아까 보셨죠? 숭실고는 50%, 선정고는 75%의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숭실고 문제만 풀게 한다. 또는 선정고 문제만 풀게 한다. 그럼 그 아이의 학습 실력은 어떨까요? 그 교과서만큼 머물러 있겠죠? 저희는 구중 교과서를 싹 다 모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있는 문제들을 정말 저희는 뭐 생각해보기 이런 것까지 다 봐요. 싹 다 문제를 발췌를 해서 유형별로 찢어요. 근데 유형별로 찢으면 이제 무슨 교과서에 있는지 몰라요, 저희는. 유형별로 찢은 다음에 거기다 주요 유형들만 뽑아서 책을 만드는 게 스텝 1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에 있는 문제를 다 풀면
웬만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 줄 안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한번 들으면 다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럼 너무 좋겠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랑 똑같은 섹션으로 해서 저희가 복습교재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두 개를 다 쓰면 실제로 구정교과서에 있는 엔간한 문제들을 다 풀어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게 스텝 2가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 저희가 1번과 2번의 교재 작업의 내용이 살짝 달라요. 뭐냐면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교재가 있어요. 어쨌든 내신을 잘 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교재 안에서 스텝 2를 만드는데,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이 스텝 2는 뭐냐면 시중교재를 저희가 발췌를 해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책이 뭐예요? 센수화. 또 있나요?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거 뭐 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신다고 제가 풀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센수화겠죠? 또 뭐 있어요? 일품. 자의. 많이 하시네. 또 있어요? 고쟁이. 막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일단 센수학.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시는 책이 센수학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우리 아이가 그래도 수학을 어디에서 국방균이 낀다 그러면은 일품과 블랙라벨 같은 걸 풀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의식이 좀 생기셨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아이들 대학 목표를 하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품과 블랙라벨을 참고하는 학교나 학원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머니들이 학원을 선택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일품까지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블랙라벨까지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이요? 그런 학원 먼저 그만두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수학하고 그 다음에 일품 블랙라벨 문제를 저희가 참고만 해요. 왜냐면 일품 블랙라벨의 단점은 뭐냐면 문제가 너무 지저분한 것들이 있거든요. 막 계산을 막 하고 또 하고 또 이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아이들의 사고 효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한 일품 블랙라벨 20% 정도의 괜찮은 문제들만 저희가 뽑아와요. 그러니까 셀에 있는 문제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일품 블랙라벨 여기가 중요하죠. 모의고사를 저희가 짧게는 5개년치, 많게는 10개년치의 모의고사 문제를 발췌해서 여기는 투쓰리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문제가 막 200문제 넘게 들어가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문제 양이 좀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왜 똑같은 문제를 계속 보면 아이가 실력이 좋아집니까? 그거는 이제 아이의 몫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선생님 저는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인수분해 더 연습하고 싶어요. 그럼 그 아이에게 저희가 인수분해 문제를 다시 주어서 아이가 연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교재에다 저희가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문제의 수가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충분히 연습했다. 그 경우 저희가 빼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합쳐서 400문제가 넘는 문제가 있고 이 안에는 150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시간이 더 어디가 오래 걸릴까요? 이쪽이 오래 걸리는 게 많죠. 그리고 이쪽이 힘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 한 100문제를 집어넣으면 이쪽 문제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문제를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뭘 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시험에 들어가면 시험 성적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나는 이런 지금 압조건이라고 표현할게요. 선정, 송실, 예일, 배성 마찬가지죠. 이런 압조건이라고 표현해서 내신을 따려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정리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에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푼 150문제를 다시 만났을 때 풀 수 있느냐, 이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문제를 정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안에 있는 문제는 이렇게 발췌를 하되 아이들이 만약에 필요하다, 어떤 유형 자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부가적으로 그 아이에게 프린트를 따로 좀 줘요. 아니면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풀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신 준비를 하셔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학년 내신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학년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원장님과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내신만 올인하세요. 어머니들 중에서 이제 1학년 때부터 막 수능을 막 미리 하시려고 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신데 그걸 하려다가 내신을 놓치면 정말 나중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수능은 언제 준비하면 되냐? 언제 가르쳐 제가? 어머니 말씀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시즌 첫 설명회 때 말씀드렸어요. 언제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2학년 1학년. 그렇죠. 2학년 때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면 1학년 때 배우는 고등 수상하는 수능에 직접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간접 연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인수분해가 다른 문제 풀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양이 어때요? 굉장히 미비해요. 고1 과정에 20% 정도만 알면 수능 보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학년 때는 일단 내신에 올인을 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과 내신의 병행만.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능과 내신을 병행하는 학습을 시키려면 아이들이 잘해야 돼요? 어머니들이 잘해야 돼요? 저희가 잘해야 돼요? 저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수능과 내신의 경계를 잡아주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똑같이 뭐 수열이라는 단어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자, 내신에서는 어디까지, 수능에서는 어디까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너 수능 준비해. 자유스토리 풀어봐. 이게 준비가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 자유스토리를 푼다. 맞아요? 아니죠. 저희 내일 고2, 3 설명회를 진행해요. 요즘 제가 시간이 제일 많아가지고 내일 제가 또 쓰게 됐어요. 그러면 그땐 제가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수능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자유스토리? 마더텅?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그냥 풀게 하지 마세요. 뭘 풀어야 되죠? 기출문제.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출문제는 뭐예요? 수능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문제. 그게 기출문제예요. 거기에 교육청은 안 들어갑니다. 그럼 그 시험은 1년에 몇 번 보냐? 3번 봐요. 3월, 죄송해요. 6월, 9월, 수능. 거기 있는 문제로 수능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신은 그렇지 않죠. 그럼 수능을 준비할 때 교육과정 평가원으로 준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던지나요? 자, 교육과정 평가원으로 준비를 하는 이유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선정고 다니는데 동명이고 기출문제만 분석해서 해요? 아니죠. 선정고를 분석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순실고 다니면 순실고를 분석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학원이 다 똑같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내신 대비를 해요. 맞죠? 하지만 수학은 그렇게 안 하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학원도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해요. 수학만큼은 학교에 상관없이 배우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를 풀어도 똑같은 내용을 풀기 때문에 수학만큼은 한 교실 안에 뭐 숭실도 있고 선정도 있고 동명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그렇게 세 개 학교를 만약에 몰아놓고 수업을 한다면 어떤 책으로 수업을 해야 돼요? 그 세 개 학교의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책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자, 센스 학사 갖고 와. 뭐 마플 그 책 이름이 마플 시너지인가요? 마플 시너지 사 갖고 와. 저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수업적인 측면은 각자의 역량이고 그럼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학원 강사인데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한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수학은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공대 출신, 수학과 출신의 선생이라면 누구나 다 이수분해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수분해 가르칠 때 어떤 포커스, 그 학교의 특징, 이런 것들을 누가 많이 알고 가르치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건 어머니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대치품이랑 묶여 있어요. 완전 노예계약 돼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예전에는 제가 학원을 한 7군데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뭐 안산, 뭐 화요일은 안양, 뭐 수요일은 대치동, 뭐 이런 식으로 막 돌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큰 반성을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선생님들이 돌잖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들의 내신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요 동네 하나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고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때 제가 맡았던 학교는 총 37군데였어요. 그러면 내신을 제대로, 물론 아주 옛날 일이라 내신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학을 가르치죠. 근데 제가 아까 저 수업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내신에 최적화된 수업은 결국 지역학원에서 일어난다 라는 걸 어머니들께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한때는 되게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강사였어요. 근데 대치코민에 노예계약 되고 나서 점점 불러주는 데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자꾸 요즘에 예전에 그래도 제가 대치동에서도 많이 연락이 오곤 했는데 요즘에는 어디서 연락이 오는지 아세요? 진주에서 연락이 오는데 진주에는 어떤 원장님이 또 어떻게 아셔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2번만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한 번 가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진주까지 여기서 왕복 8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좋은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는 건 물론 좋죠. 하지만 지역을 모르면은 내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들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시고 선생님은 저는 뭐예요? 이것도 정리를 해드려야지 어머니들이 이것도 봤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결론은 뭐죠? 명지충화에 비해서 아이들이 실질적 수학 학습을 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저희가 거기서 거둘 수 있는 건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준다. 요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숭실고 갔는데 부교재가 나왔다. 그러면 어머니들도 살짝 해제를 부르셔도 괜찮아요. 부교재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그 안에서 적어도 30%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20%만 대비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역시 저희가 분석을 할게요. 저희가 깔끔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시킬 테니까 어머니들은 요즘 공부가 안 돼? 아셨죠? 왜 공부 안 해? 이게 아니라 요즘 공부가 안 돼? 힘들어? 이런 엄마로서 들어야 될 얘기들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우리 원장님이 자꾸 길게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별로 길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세요. 선생님, 네. 수학을 이렇게 잘하지 않은 학생은 사실 우편부에서는 명시보가 안 되거든요, 저 친구인데. 네. 그러면 근데 좀 내신을 이제 얘가 좀 이렇게 잘하는 아이가 아니고 멘탈이 강하지 않으니까 좀 내신 같은 거 잘 받아야 좀 이렇게 공부 더 열심히 할 것 네. 같으면 선전이나 원래는 동명을 보냈었는데 얘가 선전을 한다고 지금 온 건데 네. 명지 쪽으로 좀 도전을 해봐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근데 대학을 보내시기 선정해서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사실 근데 어느 학교 가든 이제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긴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학교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선정고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선정고 1학년 시험지, 2학년 시험지 다 봤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떤 거 내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내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삼성부가 과중반이 3반이잖아요. 네. 거의 한 60명인데 걔네가 조금 반 정도 50명 정도만 잘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일반반 혹시라도 일반반에 가게 되면 거의 걔네 밑이잖아요. 최고로 잘하는 한 아 그런데 그 과중반이라는 게 너무 어머니들이 물론 과중반 애들이 스타트 때는 좋죠.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 과중반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너무 막 긴장을 시킬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과중반 애들이 또 들어가서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런 과중반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지 어느 학교나 다 상위권 애들이 있어요. 상위 레벨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단지 뭐 예일여고나 뭐 선정고나 과중반이라는 이름을 갖고서 우리는 이런 반을 운영한다. 그런 게 보여지는 것 뿐인 거지 사실 중앙고에서도 수학 잘하는 애들은 엄청 잘하거든요. 명중고도 수학 잘하는 애들은 되게 잘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대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아이가 사실은 어떤 학교를 가서든지 왜냐면 학교 분위기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상황에 올라가서 좀 공부를 하는 분위기 그런 학교로 사실 가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내신 따기 제일 까다로운 학교 예일여고예요. 근데 예일여고 사실 진학률 높잖아요. 그거는 3학년이나 이럴 때 아이들의 학습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머니들의 손님들은 학교를 지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크게 뭐 엄청나게 막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문제는 진학을 했다면 그 진학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대비를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생각에. 다른 거. 수학으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 짓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새로 영어 선생님이 영입되셨어요. 그리고 제 다음에 들어오실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은평고 원탑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의 내용 잘 들으시고 영어로는 뭐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탑이세요. 잘 들으시고 원장님 설명도 잘 들으시고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